네, 라이딩할 때 블루투스로 듣기 좋은 한당의 바이크 공부 팟캐스트 시작합니다. 오늘은 그 오토바이 클러치,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. 케이블식이냐, 유압식이냐, 이게 뭐가 다르고 또 나한테는 어떤 게 더 좋을까 이런 고민들 해보셨을 텐데요. 오늘 그 장단점 한번 확실하게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. 네, 클러치라는 게 결국 엔진 힘을 바퀴로 전달했다 끊었다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레버를 당기는 그 힘이 클러치까지 어떻게 가느냐 그 방식에 따라 크게 둘로 나뉘는 거죠. 제일 흔한 게 아무래도 케이블식이죠. 그 자전거 브레이크선 같은 거 생각하시면 쉬워요. 보든 케이블이라고 강철선이 이렇게 유연한 관 안에서 움직이면서 힘을 직접 전달하는 아주 기계적인 방식입니다. 반면에 유압식은 그 브레이크처럼 액체 압력을 쓰는 거예요. 오일 압력이요. 레버를 당기면 마스터 실린더에서 유압이 생기고 그 압력이 호스를 타고 쭉 가서 슬레이브 실린더라는 걸 밀어줘서 클러치를 작동시키는 그런 원리입니다. 그러니까 힘을 전달하는 게 하나는 선, 케이블이고 하나는 액체, 오일 압력이다. 이 차이군요. 둘 다 클러치를 움직이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 방식 차이 때문에 장단점이 확 갈리겠네요. 그럼 일단 제일 많이 쓴다는 케이블식부터 장단점 한번 짚어볼까요? 케이블식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단순함 그리고 비용이죠. 구조가 간단하니까 만들기도 싸고 부품값도 싸서 고장나도 수리비 부담이 좀 덜하고요. 직접 이렇게 만져보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정비하기도 비교적 쉽고. 그렇겠네요. 좀 직관적이니까. 네. 근데 이제 구조가 단순한 만큼 약간 손이 좀 가는 편입니다. 클러치판이 쓰다 보면 조금씩 닳잖아요. 그리고 케이블 자체도 조금씩 늘어나거든요.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 케이블 장력 얼마나 팽팽한지를 좀 조절해줘야 해요. 맞아요. 그 레버 당겼을 때 헐렁한 느낌, 그 유격 말씀이시죠. 그거 너무 크면 기어 넣을 때 뻑뻑하고 너무 없으면 또 미끄러진다고 하던데. 정확합니다. 너무 헐렁하면 클러치가 완전히 안 떨어져서 변속이 잘 안 되거나 엔단 찾기가 좀 어렵고요. 반대로 너무 팽팽하게 조절하면 레버를 놨는데도 클러치가 꼭 안 붙고 살짝 미끄러지는 클러치 슬립이 생겨요. 그럼 클러치판 금방 닳겠는데요? 네, 그렇죠. 그래서 클러치 수명이 확 줄어들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케이블 안에 주기적으로 기름칠, 윤활도 해줘야 부드럽고요. 안 그러면 뻑뻑해지거나 녹슬고 심하면 끊어질 수도 있고요. 저렴하고 단순한 대신에 관리가 필수적이군요. 그럼 이런 번거로움을 좀 덜어줄 것 같은 유압식 클러치는 장점이 뭘까요? 유압식은 확실히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. 일단 케이블처럼 늘어나거나 끊어질 걱정이 없죠. 윤활 같은 것도 필요 없고요. 제일 좋은 건 클러치 디스크가 좀 닳아도 시스템이 알아서 그 간극을 조절해줘요. 오, 자동으로요? 네. 그래서 레버 유격이라고 하죠. 클러치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 지점이 거의 항상 일정하게 유지됩니다. 와, 그럼 언제 당겨도 느낌이 거의 똑같겠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조작감이 아주 부드럽고 일정해요.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유압이 힘을 좀 증폭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요. 같은 클러치라도 케이블식보다 레버 당기는 게 훨씬 가볍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. 힘이 덜 든다는 거군요. 네, 특히 그 고배기량 바이크들 클러치 압력이 좀 센 편인데 그럴 때 유압식이 확실히 편하죠. 듣기만 해도 편할 것 같은데요. 그럼 단점은 없을까요? 물론 단점도 있죠. 아무래도 구조가 케이블보다는 좀 복잡하잖아요. 그래서 처음 만들 때 그러니까 바이크 가격이 좀 더 비싸질 수 있고요. 만약에 이제 오일 새는 걸 막아주는 고무 실 같은 게 망가지면 수리 비용이 케이블식보다는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만약에 자동차 브레이크액이랑 같은 그 DOT 계열 오일을 쓰는 시스템이라면요. 이 오일이 공기 중 수분을 좀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어요. 브레이크액처럼요? 네. 그래서 보통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오일을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. 성능 유지하려면요. 그렇군요. 그래도 뭐 케이블 장력 조절하고 윤활하는 거에 비하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들어보니까 유압식이 확실히 편리한 점이 많네요. 혹시 원래 케이블식인 바이크를
유압식으로 바꿀 수도 있나요?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? 네, 가능합니다. 그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그런 변환 키트가 나와요. 예를 들면 마구라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하이맥 같은 게 유명한데요. 말 그대로 기계식 케이블을 유압식으로 바꿔주는 키트입니다. 오, 그런 게 있군요. 네. 기존 케이블 라인을 다 떼어내고 그 자리에 이제 유압식 마스터 실린더, 호스, 슬레이브 실린더 이걸 다는 거죠. 이런 키트를 쓰면 유압식의 그 가벼움, 일정한 조작감, 자가 조절 기능 이런 장점들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. 설치는 좀 어렵지 않나요? 보통은 키트가 다 조립되고 오일도 채워져서 나와서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진 않다고 하더라고요. 특히 이런 키트 중에는 DOT 액이 아니라 미네랄 오일을 쓰는 경우도 꽤 있는데요. 이 미네랄 오일은 수분을 거의 흡수하지 않아서 교환이 필요 없어요. 거의 반영구적이죠. 와, 그럼 진짜 관리할 게 거의 없는 거네요. 네, 그렇죠. 유지보수 측면에서는 정말 편한 거죠. 이야, 신기하네요. 그럼 오늘 쭉 들어보니까 케이블식은 좀 저렴하고 직접 만지는 맛이 있지만 관리가 좀 필요하고 유압식은 초기 비용은 좀 들 수 있지만 쓰기 편하고 가볍고 관리로 거의 필요 없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어떤 게 뭐 절대적으로 더 좋다 이런 건 아니고요. 각자 장단점이 뚜렷한 거죠. 결국은 이제 라이더가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 차이겠군요. 그렇죠. 케이블의 그 직관적인 느낌, 그리고 내 손으로 직접 관리하는 재미, 이런 걸 선호하시면 케이블식이 맞을 수 있고요. 아니면 뭐 장거리 주행을 자주 하시거나 그냥 최대한 편하고 부드러운 조작감을 원한다. 이러면 유압식이 더 매력적일 수 있겠죠. 이게 무슨 성능 차이라기보다는 운영 방식이나 어떤 감성의 차이,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 말씀 들어보니 선택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? 직접 만지작거리는 걸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편리함이 우선이신지 본인 라이딩 스타일이나 뭐 정비 취향 이런 거 고려해서 어떤 클러치가 더 끌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한당의 바이크 공부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. 한당 채널 좋아요, 구독 꼭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